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일부 교단에서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도 105회 총회에서 한기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한 바 있어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농업인들이 참여한 협동조합 생명의 망 이끼가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도시교회에 판매해 농촌 목회자를 돕고 환경도 살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부천 지역 이음 공동체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CBS가 추진하고 있는 이음 공동체는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육아 문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단 옹호 논란을 빚는 한기총과의 교류를 재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동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도 105회 총회에서 한기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단 옹호 행태와 극우 성향의 정치색으로 교회는 물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한기총과의 교류를 선언했습니다. 예장합동은 105회기 1차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학을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태계 그리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합기관을 하나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이 교류도 해야 된다. 안건의 골자는 교단 연합기관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등을 하나로 묶고 발전시키기 위해 예장합동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한 명분으로 교회 연합기관의 분열과 난립에 따라 대정부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과 교회 생태계 위기에 따른 교회 연합기관의 하나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실위 내에서는 한기총과의 교류 재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총회 농어촌 부장 오종호 목사는 한기총은 우리 교단이 탈퇴할 때 이단 문제로 탈퇴했던 곳이라며 이단 문제에 있어 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 이미지에 있어서는 우리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할 때는 이단 문제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행정보류 다음에 이단 문제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부장일 때에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해온 이대위 관계자는 한기총 내에서는 여전히 이단성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변승우를 포함한 여러 이단들이 그 한기총의 아주 중요한 임원의 자리라든지 회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균형하셔서 정말 빈대 잡으려고 초과장관 되는 일은 없도록. 실행위에서는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규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대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안건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합동의 정체성 틀 위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광석 총회장은 전광훈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전 목사가 이단 교리를 설파하거나 책을 낸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정치에 함몰됐다고 본다고 말해 이대위 보고와는 사뭇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장합동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에 대해 연합기관인 한기총이 도를 넘어선 이단 해제에 나서자 지난 2013년 98회 총회에서 한기총과의 행정보류를 단행했고 이듬해 99회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공식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장합동이 교단 결의와도 모순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연합운동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농촌 지역 목회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농어업인들이 참여한 협동조합 생명의 망이끼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도시교회에 판매해서 농촌 목회자를 돕고 환경도 살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촌 교회들은 교인 수 감소로 재정 자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교회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이라는 것들은 좀 되게 제한적이고 또 도시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변경이나 또 열심히 하셨던 교인이 또 바뀌거나 안 하고 그러면 또 그런 것들 또 사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질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판로들이 사실은 좀 불안해요. 협동조합 생명의 망이끼는 농사짓는 목회자들과 도시교회 교인들을 직접 연결해 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목회자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망을 엮어보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촌 목회자들의 경우 친환경 농법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망 이끼는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교회를 직접 살펴보고 교회가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비용이나 중간 수수료 없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생명의 망 이끼 직거래 사이트에는 현재 교파를 초월한 60여 명의 농촌교회가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쌀, 양파, 감자 등 1차 생산물은 물론 2차 가공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망 이끼는 교회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농촌교회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어떤 그냥 좋은 먹거리를 구매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농촌교회를 살리고 또 농촌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교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되살리고자 설립된 생명의 망 이끼가 침체된 농촌 선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부천 지역 이음 공동체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CBS가 진행하고 있는 이음 공동체는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이음 공동체가 경기도 부천에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CBS와 부천 생명의 전화, 부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부천 이음 공동체를 출범했습니다. 부천 이음 공동체는 앞으로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독교 변증 교육과 전문적인 심리치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신천지 이탈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지역교회의 토양을 만들고 신천지 피해 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함께 해나갑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승민 목사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처럼 이음 공동체를 통해 회복된 신천지 이탈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택한 그 그릇이 아닐까. 신천지 이탈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바르게 정상적인 교회로 연결시키는 역할. 신천지 전국 대학부장 출신 박수진 간사는 대부분의 신천지 신도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다가 안타깝게 미혹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이들을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대신 관심과 사랑으로 접촉점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나 그랬다가 내가 신천지 다녔다라는 게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는 필요한 거는 진짜 관심과 사랑이라 생각을 해요. 이음 공동체가 본격 출범하면서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넘어 신천지 탈퇴자들의 회복을 돕는 이음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 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성 육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죠. 전통적으로는 부모의 역할 가운데서 집안의 아내의 역할은 가사를 분담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성 육아가 당연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88%가 동의할 정도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육아도 남성이 담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또 남성이 육아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응답자의 89%가 응답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인식이 바뀐 만큼 남성 육아 휴직자도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 여성도 육아 휴직하지만 남성도 육아 휴직을 갈 수 있거든요. 남성 육아 휴직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2019년도에 22,29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2009년도에 502명이 남성 육아 휴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몇 배가 늘어났냐면 무려 44배나 늘어났어요. 예, 그만큼 남성 육아 휴직을 얻는 분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남성 육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과도한 가사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사 분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은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남성 육아는 필수적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66%가 동의하는 거예요. 남성 육아가 아빠의 필수적인 일이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남성 육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부부라면 당연히 나눠야 하는 부담이다. 이런 응답이 77%가 나오고요. 육아도 남성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많아져서 이 응답도 39%가 나왔어요. 이만큼 이제 남성 육아라는 것이 남성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던 거죠. 예, 뭔가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게 이런 육아가 아닌가 싶은데요. 남성 육아가 이제 자녀에게나 가정에 유익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보통 그 남성 육아를 아내의 가사 분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그 유익은 아내의 가사 분담 완화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남성 육아를 하게 되면 그 남성 육아의 유익은 자녀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남성 육아 휴직 사용했을 때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 증진이 있었다라는 응답이 55%였고요. 네. 그리고 부성애와 모성애의 강화가 있었다 이런 응답이 33%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아빠와 같이 있으면서 아빠의 관계를 좋게 해주고 그리고 아빠의 그 부성애 이것을 받아서 좀 더 균형 있는 인성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익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 휴직 후 가사 분담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었다에 대해서 88%가 그렇다라고 만족도를 표하고 있어요. 네. 또한 육아 휴직 후 전반적인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 이거에 대해서도 95%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을 통해서 온 가족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또 다른 유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성 육아의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살펴본 이런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사회적인 제도고 기관인 겁니다. 이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가 남성들이 아빠가 좀 더 육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빠 육아의 확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북교직자협의회가 연합수련회를 열었습니다. CBS 시네마가 배급하는 기동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의 부산과 서산 지역 시사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제30회기 경북교직자협의회 제9회 연합수련회가 경북의 교회여 함께 일어납시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 좋은 강사님들을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이 큰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엔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와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가 강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26일 개봉하는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의 시사회가 서산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갈릴리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그 고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사회 참석자들은 이번 영화가 코로나 시대에 내일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재림의 소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산 CBS도 방송 선교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의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냥 읽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의미가 정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참 의미 있는 영화라.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갈릴리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언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산지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